자, 유리함수 개념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딴 거 없어요. 유리함수는 함수니까 쌤이 뭐를 제일 강조하겠어? 그쵸? 그래프를 제일 강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뭐 2차 함수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공부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유리함수란 무엇인가? 유리함수란 무엇인가? 약간 요식행위예요. 유리함수는 그냥 분모에 x가 있는 함수가 유리함수입니다. 끝. 오케이? 끝. 엄밀히 따지면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를 한번 해줄게. 유리함수 안에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단어는 유리함수지만 실제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함수는 뭐다? 이 분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분수함수란 무엇인가? 분수함수란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맞죠? 분모에 미지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 함수를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막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분수함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유리함수 그냥 대충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자, 그게 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리함수의 그래프. 가장 기본이요. 맞죠? y x분의 k 그래프. x분의 k의 그래프. 그럼 뭡니까? 이 k라는 녀석은 그래프의 뭐에 영향을 주겠어요? 모양에 영향을 주겠죠. 항상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뭐랑 뭐에 관심을 가집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맞죠? 어디에 있는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2차 함수를 예로 들으면은 y 뭐 a에다가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하면은 여기서 모양에 관계되는 애가 누구예요? a고 위치에 관계되는 애가 pq지 않습니까? 그 다음 원 한번 해볼까요? x-a의 제곱 더하기 y-p의 제곱 이꼴 r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모양에 관계되는 애는 r이고 위치에 관계되는 애는 a, b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살펴보곤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k가 무슨 수일 때랑 무슨 수일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알았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 알았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했을 때처럼 k의 뭐의 증감에 따라 절대값의 증감에 따라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k가 음수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점점 멀어져요. 음수도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띠로링 끝났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요런 포인트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죠. 뭐다? k가 같으면 뭐가 같다? 모양이 같다. 맞죠? 모양이 같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평행 이동을 하면 맞죠? 겹쳐진다. 평행 이동을 하면 겹쳐진다. 포개어진다. 아예 이야, 어예 이야. 아이. 포개어진다. 이거는 수빈이가 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게 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좋다는 게 뭐예요? 다 그려보면 좋지. 맞죠?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예 좀 멋지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y k 대신에 a라고 쓸게요. 그 a가 분자에 있습니다. 분의 x. 오케이? 그러면은 그 a가 1일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a가 1이 되면 이제 x분의 1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그려졌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좀 특이한 것이 우리가 2차 함수나 이런 데서 볼 수 없었던 것이 뭐냐? 특이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런 선이 등장해요. 오케이? 이런 선이 등장해요. 이 선은 되게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잘 보세요. 가다 보면 만날 것 같잖아.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알겠지? 멀리서 봤을 때는 만나는 것 같지만 이걸 땡겨서 보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까워지기만 할 뿐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수함수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선을 가진다.
이런 선을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알고 있니 혹시?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죠? 점근선. 됐어요? 오케이. 점근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는 x 이퀄 0 맞죠? 얘는 y 이퀄 0. 그 다음에 이거는 대칭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근데 대칭의 중심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거 알아두시고 일단 그래프 계속 관찰해 볼게요. 자, A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A가 커지니까 점점 멀어지잖아. 맞죠? 그 다음에 A가 이제 음수가 딱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A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 멀어지죠. 됐습니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특징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특징 1 뭐가 있다? 점근선이 있더라. 맞죠? 점근선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대칭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무슨 대칭이야? 점대칭이죠. 원점 대칭. 맞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점대칭이기도 하지만 먼대칭이기도 하다. 선대칭이기도 합니다. 에잉? 쌤 무슨 선이요? 한번 봐봐. 여기다가 내가 기울기가 1인 직선 y 콜 x라는 직선 한번 그려볼게. 어때요? 어머나 이 보라색 선 기준으로 접으면 이거 정확하게 접히겠지. 맞나? 그러니까 y 콜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y 콜 마이너스 x도 한번 그려볼게. y 콜 마이너스 x도 그렸어요. 이 회색 직선 기준으로 접어도 완전히 접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되게 아름다운 곡선입니다. 왜? 원점, 점대칭이기도 하고, 맞죠?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그래프를 보고서 정의역, 치역 구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래프 보고서 정의역 어떻게 구해요, 이거? 정의역이란 쉽게 말하면 누구 값의 범위인데? x 값의 범위잖아. 맞습니까? 근데 어떤 x냐면 어떤 그 x에다가 그 x 값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대응되도록 하는 x 값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 넣었을 때는 뭐 얼마가 나오고 2 넣었을 때도 얼마가 나오고 3 넣었을 때도 얼마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다 넣어도 돼. 맞습니까? 얼마만 빼고. x에다 0 넣으면 y가 대응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해됐어요?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 역시 그래프를 보고서 치역 알아내는 거는 그래프상에서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범위입니까? y 값의 범위잖아. 맞죠? 그럼 y는 뭐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하는데 얼마는 절대 안 나온다? 0은 안 나오죠. 그럼 치역 역시 0이 아닌 모든 실수. 어렵지 않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됐다? 종합해서 해보면은 저거보다 이거 보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네. 어떻게 된다고? k 값에 따라 모양이 결정되는데 양수면 요렇게, 음수면 요렇게 그려지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게 멀어진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대칭성을 가지는데 뭡니까? 점대칭도 되고 선대칭도 되더라. 선대칭이라고 할 때는 그 기울기가 얼마더라? 1과 마이너스 1이더라. 맞죠? 그리고 점근선도 가지더라. 맞죠? 점점 가까워지는. 그 다음 이 점이 사실상 얘들의 모양을 결정짓는, 다시 위치를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점근선의 교점. 쌤은 뭐 대칭의 중심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야. 알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y콜 x-p분의 k 더하기 q의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쉽죠? 오케이? 왜? 2번 그래프를 무슨 이동한 거니까? 평행 이동한 거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맞죠? 얘는 그러니까 얘에서 비교를 해보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럼 그림 그려보면 얘는 이게 0,0이었다면 얘는 대칭의 중심이 몇 되겠어요? p, q가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을 이렇게 그리고
맞죠?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k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나머지는 앞서 했던 내용과 다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흡사 뭐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냐면 2차 함수 할 때 맞죠? 2차 함수 할 때도 뭐 y꼴 뭐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완전 비슷하네. 여기서도 꼭지점이 p, q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 그래서 이거 너무 이거 알면 다 알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렇게 잘 안 주죠. 출제자가 보통 막 이렇게 준다고. 펼쳐가지고. 맞죠? 그럼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맞죠? 오케이? 분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기면 너무 좋은데, 에이, 그러면 너무 싱거워지니까 출제자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 모양을 살짝 바꿔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런 걸로. 알겠습니까? 그럼 요렇게 생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오케이? 요렇게 생긴 애들은 요렇게 바꿔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유리식에서 연습했었어요. 유리식에서 이거 뭡니까? 가분수식이잖아. 그럼 얘에서 얘 나눠가지고 못과 나머지 해가지고 하는 거 할 줄 알죠? 오케이? 연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실제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저렇게 잘 안 준다고.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꼴로 주는데 이렇게 주는 애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맞죠?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y콜 x-3분의 x 플러스 1 이런 거 있어. 딱 봤을 때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안 예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꾸자 이 말이에요. 그럼 쌤이 그 전에 강의에서 뭐라 했어요? 1차분의 1차는 굳이 나눗셈 안 해도 뭐 쉽게 할 수 있다 했죠. x-3에다가 일단 x-3 맞춰주고 플러스 4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1 더하기 x-3분의 4 되니까 이거 뭐 여기다 쓰는 게 조금 더 눈에 익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대칭의 중심 몇 코마 몇에다가 3,1에다가 맞죠? k가 양수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유리함수의 역함수예요. 4번 유리함수의 역함수. 이거는 뭐 상당히 쉽습니다. 유리함수 역함수는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건 할 줄 알잖아. 뭐랑 뭐 바꾸면 끝이다. x랑 y랑 바꾸면 끝이에요. 맞죠? x랑 y랑 바꾸면 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암기해 둡니다.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여전히 유리함수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쌤 당연한 소리 왜 해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1차 함수 역함수 아마 구해봤을 거거든. 맞죠? 쌤 1차 함수 역함수도 제가 해봤는데 그때도 1차 함수 역함수 1차 함수였으니까 유리함수 역함수 유리함수인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뒷단원에서 나오는 무리함수는 역함수가 2차 함수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오케이? 자, 됐고 그러면 한 번쯤은 이거 역함수 구하는 식 외워볼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쌤이 약간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있을 때 공식이 뭐예요? fx가 시험 전에는 암기를 하시면 돼.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가 되면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대요? 얘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꾼대. 그럼 ax와 d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b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c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요것을 암기를 하면은 조금 편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너무 역함수 하나 정도는 직접 해봅시다. 연습해 볼게요. 역함수 구하는 거. 자, y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래요. 그럼 두 가지 다 보여줄게. 어떻게 공식 외우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맞죠? 그러니까 xy 바꿔서 접근해 볼게요. xy 바꾸면 x는 y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y 되잖아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필요한 식은 y는으로 정리된 식이 필요해요. 그럼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넘기면 xy 더하기 2x는 마이너스 y. 그럼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면 좌변에 y 있는 거, 우변 y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럼 xy 더하기 y.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x. y는 x 플러스 1. 이건 마이너스 2x. 맞죠? 그럼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 나눠주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이게 정석. 그 다음에 공식을 외우는 거는 이거죠. y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0이라 봤을 때 포인트가 뭐라고? 얘랑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라. 맞죠? 그럼 x 마이너스 1이 오면서 부호까지 바뀌면 얼마 되겠어요? 1 되겠고 2가 오면서 부호까지 바뀌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같죠?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은 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서술형이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은 옆에 나와 있는 그림 그리는 거 2개 정도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됩니다. 자, 일단은 1번. 네, 1번. 정의역을 구하래. 야씨. 기분 나쁘다, 맞지? 이건 대놓고 너무 쉽잖아, 이거는. 그리세요도 아니고 정의역을 구하라잖아. 근데 이거 은근히 놓치는 학생들 많아. 이런 유리 함수에서는 정의역은 뭐다?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x바, x는 3이 아닌, 맞죠?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겠고, 굳이 그릴 필요는 없네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얘도 역시나 정의역은, 그럼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x가 얼마랑 얼마예요? 2랑 마이너스. 그렇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에서는 그리랍니다. 정의역과 치역도 구하랍니다. 오케이. 2번에 1번 y콜. 얘 되게 예쁘게 줬네. 불러줍니다. 대칭의 중심이 몇 코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렇게. 점근선을 2개 그리고 양수니까 요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그림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정의역은 x가 얼마 빼고 다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렇죠. x가 x 마이너스 1인 모든 실수. 맞죠?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얼마가 아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빼고 다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옆에 거는 안 할랍니다.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어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